자,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신규 상장이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기술력을 좀 인정을 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을 많이 해놨어요. 제약바이오주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코스닥 기준으로다가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나게 되면 상장 폐지 여건이 돼요. 상장 폐지 여건이 되는데 코스닥만 그래요. 코스피는 안 그리고. 그런데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특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나도 상장 폐지를 안 시켜요. 이런 이제 이걸 기술 특례라고 하고 그게 문턱을 많이 낮추는 거죠. 증시를 이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뭐냐면 당연히 2차 전지예요. 물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잘 올라가긴 하는데 자리는 꽤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고 또 하나가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시총이 굉장히 커요. 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말할 것도 없고 중소형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흐름이 강해지는 게 중요하고 2차 전지도 강하고 반도체도 강하고 전기차도 강하고 제약주가 강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지수가 1000피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제약주의 힘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체 2차 전지 기술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춘다고 하네요. 뭔 얘기냐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죠. 아까 금방 제가 DTNC 설명드린 거 기억나죠? DTNC가 왜 뛰었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어제 상한가를 간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얘가 신기한 거예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신기한 거라니까요. 대량거래 빵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못 산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공간에서 사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분명히 뛰어줄 확률이 커요. 그래 이 회사에 대한 재무 보는 법은 금방 전 영상에 설명해드렸죠. 일단 PBR이 낮고, 그죠? 현금이 많고, 빚이 별로 없고, 영업이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런 친구가 도대체 왜 월봉에서 바닥을 그리고 있지? 하는 일도 좋은데? 그러면 지겨워하지 말고 사야죠. 지겨워하지 말고. 좀 안 움직이면 어때? 보통 개인분들 보면 막 내가 사 막 오늘 올라가고 날라가고 막 사자마자 막 올라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죠. 마음 편안하게 사놓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이나 다니고, 그죠?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럼 자기가 알아서 PBR 1은 찍겠지 뭐. 그러니까 날라갔죠? 아직도 PBR 6이에요. 한 상한가 한두 번 더 가야 PBR 1을 찍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미리 선침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3S 같은 친구를 제가 얘기할 때가 지금 이 거래량이 커 보이시죠? 아닌 거예요. 3S는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얘랑 DTNC랑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빵 실었죠. 재무도 좋아 이 친구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왜 날라갔냐면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졌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회사에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뭐를 보고 사야 돼요? 바로 거래량을 보고 삽니다. 이럴 때 바로 재무를 잘 보고 이 회사의 재무가 튼튼해야지만이 내가 큰 돈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무도 튼튼해요. 그러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조금 안 움직이면 어때? 한 두 달간 그냥 가만히 있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S3S 설명할 때도 이 멤버방에서 한번 설명해드렸거든요. 얘는 여기서 이 대량거래 힘에 힘입어 가만히 냅두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랬거든요. 이때 가격이 2,200원이에요. 지금 얼마를 갔냐면 이 친구가 진짜 갔어요. 3,600원을 갔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50%가 나와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자 그런데 금방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20개월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현대로템이 20견을 지켜졌을 때 얼마나 강한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월봉에서 이런데 고점에 사지 말고 지금 현대로템을 어떻게 사? 이제 와서 현대로템? 여기서 뭐 했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그렇게 살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제 와서 현대로템은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사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3%더 올라가고 뭐 이전 고점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샀을 때 수익률은 5%, 6%, 10%고 여기서 샀을 때 수익률은 80%, 100%가 나오겠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길게 두고 크게 먹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빨리 하지 말고. 손절은 길게 가져가죠. 손실은. 마이너스 50%에서 2년도 가져가. 수익은 2%만 떠도 팔죠. 3%만 떠도 팔고. 그래서 계좌가 불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 20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왜 알려드렸냐면 요 20개선을 지켰을 때 자리가 바로 일봉에서 241선 여기가 되게 돼요.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차 올라갔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를 잘 볼 건데 3S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엄연히 20개선 뚫어주고 있죠. 이 친구 지금 뚫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20개선만 안 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요. 얘는 대신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마이크론의 대장주죠. 대장주의 이 친구가 이전 고점을 뚫어주게는 더 강히 갈 거지만 이 친구는 여의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때 알려드렸어요. 제가 5개월선 돌파해줄 때 10,000원에서 샀으면 지금 더블 먹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딱 한 번의 자리밖에 없는데 금방 설명드린 20개선을 지켜주는 이 자리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켜주고 또 올라갔죠. 이제 와선 힘들죠. 10,000원일 때 13,000원일 때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나마이크로 사냐고. 안 되겠죠. 물론 하나마이크론 대장주기 때문에 간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전 이 친구가 어디 갈지 몰라요. 더 올라가겠지 뭐. 전 그런 거 몰라요. 그죠? 뭐 25,000원 갈 수도 있고 30,000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첫 번째 사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누구는 3% 4%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벌써 수익률이 50% 100%가 되죠. 주식은 내가 바닥에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즉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죠. 그런데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운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 샀을 때겠죠. 하나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신에 하나머트리얼즈는 이런 거예요. 하나마이크로는 우리가 월봉에서 중요해야 될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해버렸어요. 엄청 강한 거예요. 하나머트리얼즈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그러니까 58,000원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왼쪽 선 중간에 싹 달려나가고 있죠, 지금.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왼쪽 선에 사야 되는 거예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그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사야죠. 주식을 사려면 여기서. 우상향일 때. 그런데 하나머트리얼은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날아가면 어디까지 가냐? 일단 57,000원 갈 테고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만 돼도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높아요. 제가 봤을 땐. 사려면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놓쳤으니까. 그 하나 머티리얼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냥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5주선을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는 계속 좋아집니다.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MK전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계속 올라가죠. 자, 다시 한번 MK전자를 보면 오늘 기사가 하나 떴어요. 재생원료를 활용한 반도체 패키지를 이렇게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그래요. 알았어.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얘랑 현대로템이랑 다시 한번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차트라는 게 꼭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이동평균선은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추세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20개선을 찍고 나오고 지켜준 여기가 일봉에서 여기가 되고 이때부터 완벽하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서 쭉 날아갔죠. 자, 그런데 MK전자를 가만히 보니까 앞전에 MK전자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얘 있죠. 얘가 대량거래니까 3S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다른 건 이해를 못해도 거래량만큼 제가 꼭 이해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졌으니 이 공간을 매집 공간으로 보고 그냥 가만히 잘 들고 있으면 이 친구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겁니다. 갔어요. 정말 갔어요. 신기하죠? 자, 대량거래 빵 터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또 계속 착 올라가지만 않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와요?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을 아까 사야 되는 그 자리 여기죠. 여기 월봉에서 20개선 지켜준 여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MK전자를 사야 되는 자리는 어딜까요? 20개선을 지켜주는 이번 달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여기가 되게 돼요. 그럼 이때부터 단 한 번도 여기를 안 오죠 지금. 그러니까 사자마자 계속 수익권인 거예요. 뭐 오늘 지수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죠. 앞으로도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너무나 가볍게 MK전자 정도를 이런 데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려드렸죠. 요게 기술적으로 보면 그린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차트 방법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241선 기준으로 나눠요. 그죠? 여기가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돼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을 하는 와중에 대량거래가 빵 터졌다?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죠. 그죠? 누군가가 바닥에 쓸고 들어온 자리니까. 그런데 이걸 일봉에서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 월봉에서 조화롭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됩니다.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월봉 주봉에서 이 자리를 맞춰놓고 20주선 위에 올라탔을 때가
비로소 이 주식이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갔죠. 바닥에 10,000원짜리가 18,000원 찍었기 때문에 8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안 끝났고 이 친구는 2차 전지이면서 응급제 쪽일을 해요. 자, 반도체이면서 2차 전지, 반도체이면서 응급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일봉에서만 봐도 이렇게 똑같이 지상지하로 나눠놓고 가격 조정이 있고 왼쪽 산이죠. 초반이 되는 거잖아.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자리는 아직도 높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게 되면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나 하나머티리얼즈가 날아간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나중에 MK전자가 하나마이크론이나 하나머티리얼처럼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와서 25,000원가 있는데 이제 와서 MK전자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냐, 그죠? 하나마이크론을 여기 와서 어디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물론 또 가든지 안 가든지. 이왕 살려면 여기 샀으면 좋았겠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겠죠, MK전자는.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주식은 싸게 사고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지만이 내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추세 전환과 턴은 벌써 올해 3월달 해줬어요. 나 이제 돌아 나갈 건데 여기서 해준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 타임이 여기죠. 여기에요. 두 번째 매수 타임이 여기가 되죠. 20에서 한번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일단 22,000원을 갑니다. 대신에 지금 자리는 낮은 자리는 아니에요. 손절의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딱 20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럼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간 길, 하나머티리얼즈가 간 길을 가요. 주봉에서도 추세가 좋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는 속도는 빠를 거예요. 어제도 순간 7% 올라가는데 우리 멤버님들이 사신 종목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사실 우리 멤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왜 고생을 하냐면 안 움직여요.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대신에 다른 분들보다 수익은 좋아요. 다른 분들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10%, 15%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사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통 50%, 60%거든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 믿고 참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자, 어쨌건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뭐 PSK 홀딩스는 뭐 난리가 났고 벌써 딱 이런 데가 다 매수 타이밍이죠. 여기가 20개월 지켜줄 때요. 여기죠. 여기 20개월 지켜줄 때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매수 맥점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SFA 반도체가 있어요. 그죠?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친구인데 SFA 반도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바닥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고 주성 엔지니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제가 아까 현대로템 설명했듯이 그렇게 많이 강조하던 20개월선 위에 있죠 지금.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21선 돌파해준 매수죠. 양봉 또 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또 날라가겠죠. 물론 SFA 반도체를 제가 얘기한 자리는 여기에요. 신기하죠? 제가 여기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조정 가치가 또 올라가죠. 얘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차트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나마이크론이나 하나머티리얼이랑 똑같고 아까 알려드린 그 MK랑 똑같고 마이크로 컨텍스를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 같죠 지금. 근데 마이크로 컨텍스를 또 월봉에서 보면 전혀 20개선을 지금 뚫어주고 있죠. 해소는 안 하죠. 이거 뚫어주는 순간 마이크로 컨텍스는 이제 12,000원 갈 거예요.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이 얼마냐면 이렇게 5,000원대. 12,000원을 가면 2배 먹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 3월 달에 매수해서 7월 달에 팔아야 12,000원이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주식을 3배를 먹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그 개인분들이 좀 그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막 미국 주식은 막 3-4배를 갈 수 있어도 우리나라 주식은 물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막 우리나라 주식은 막 세력들의 장난이 막 5% 먹기도 힘들고 막 도박판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거는 시장을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이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사게 되면 당연히 겁나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하한가를 맞거나 급락을 하는 건 전부 다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매매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장기 투자는 여기서 있어야지 10,000원에. 그래놓고 20,000원에 팔아야 더블을 먹는 거죠. 즉 우리나라 주식이 나빠서 2배, 3배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로 컨텍스의 최초에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고 물론 여기서는 지겹죠. 그죠? 왜 샀냐면 얘 때문에 그린 거예요. 얘 때문에. 얘를 봐야죠. 얘 대란거래 3S나 얘랑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바닥에서 대란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좀 횡보할 때 지겨워하지 말고 아까 DTNC처럼 지겨워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면 아까 DTNC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죠? 똑같아요. 차트는 다 똑같아요.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서 대란거래 터진 애들을 조용히 사놓고 있으면 다 상한가도 가고 그러거든요. 어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 상한가를 갔어. 얘랑 마이크로 컨텍스트나 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제가 얘도 얘기했거든요. 아마 마이크로 컨텍스트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걸요. 갔어요. 진짜로 갔습니다. 신기하잖아 이거. 다 갔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특히나 240원 찍어주는 이 자리가 월봉에서 5개월을 지켜주는 자리면 다시 매수죠. 그 21,000원 가면 실적으로 주식은 3배를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실어놨으면 3,000만 원. 그죠? 3,000만 원 실어놨으면 9,000만 원. 대신에 조건이 하나가 있죠.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에겐 이런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멘붕하게 좀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 믿고구나.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반도체 관련주들을 신경 쓰는 게 좋고 SK하이닉스 얘기 잠깐 해볼게요. 국내 첫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레벨 2를 획득했네요. 하이닉스 흐름 좋죠, 그죠? 흐름 좋아요. 좋아서 특히 알려드렸죠. 하이닉스도 뭐 대형주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월봉에서 20개선을 뚫어주는 저번 달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럼 저번 달 뚫어줄 때 매수죠. 일봉에서 어디냐면 요렇게 240에서 올랐대. 여기가 매수예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그래서 쭉 우상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다 좋아, 다 좋은데 월봉 고점에 있는 거 살려고 하지 말고 얘 뭐 동바이텍이구나. 동바이텍 그럼 좋죠 지금.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처음에 진입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판단이 들고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41선 위에 있거나 20개선을 뚫어주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건 그렇게 되기 전에 반도체 주식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선구안을 갖고서 미리미리 사놓는 거죠. 미리미리. 그럼 남들은 3S를 여기서 들어가서 20% 먹을 때 여기서 3S 사신 분들은 거의 더블을 먹어요. 주식을. 대신에 뭐가 고생을 해요? 시간을 고생하는 거죠. 주식은 때를 사는 거예요. 주식은 때를 사는, 시간을 사는 거란 말이죠. 이미 고점에 있고 올라간 종목을 지금 사는 건 의미가 없고 바닥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조용히 숨어 들어가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그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계좌가 많이 불어나겠죠. 자,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HLB 그룹 좀 잠깐 볼게요.